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카일프레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탬푸드를 신청하는 건데 카일프레쉬가 여러 가지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스탬푸드라는 말이 없어지고 카일프레쉬로 바뀐 것 뿐이에요. 온라인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보여드릴게요. getcarfresh.org예요. 이거 웹사이트 동영상 밑에 링크해 드릴게요.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Apply Now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어로도 아마 신청하실 수 있을 텐데 한국어 말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서류들도 뒤에서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자격 인터뷰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요. 그게 맞는지 그걸 통과해야만이 승인이 나는 거예요. 승인 난 다음에는 EBT 카드를 30일 내에 보내주는데 그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게 한 달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석 달, 넉 달 만에도 받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밑에 Get Started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눌러서 진행해 볼게요. 10분 정도면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서류들을 업로드하다 보니까. 자격 여부는 여러분들이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정보 입력하면은 카이프레시 자격이 된다 안 된다가 나와요. 그 다음 진행하실 수 있어요. Continue 누르시면은 거주하시는 곳의 집 코드를 입력하시고 Continue 누르세요. 아이디에 나와 있는 이름을 입력하셔야 돼요. 혹여라도 first name을 다른 이름으로 쓰고 싶으면은 I prefer a different first name 이거 넣으시고요. 영어 이름 쓰시는 분들은 영어 이름 쓰실 수 있어요. Continue 누르시면 이렇게 이름이 정보가 나오죠. 만약에 1인 가정일 경우에는 그냥 just me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면 되고 부양가족이나 다른 가족이 있는 분들은 add another person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총 가구 수가 3명이면 2명을 더 추가로 넣는 거고 4명이면 3명을 더 추가로 넣는 거예요. 22세 미만의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 정보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Done with this step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누르시면 돼요. 맨 밑에. 작년에 카이프레시를 신청한 적이 있느냐 그 질문에 yes 아니면 no. 저는 처음 신청하는 분을 시뮬레이션 할 거기 때문에 no라고 답을 할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이제부터 시작인데 맨 위에 보면은 two people, one person, three people 이런 식으로 총 가족 구성원 숫자가 나오고요. 밑에 어느 카운티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자격이 되면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맞는다면은 맨 밑에 sounds good 여기 누르시면 돼요. SSI나 SSP를 받으시는지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받지 않으면 no, 받으면 yes. 저는 없는 분을 선택하기 때문에 여기 no라고 할 거예요.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60세 이상이 되거나 혹은 disability benefit을 받고 계시는지 여기서 말하는 disability benefit은 social security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yes, no. 저희 구독자님들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yes라고 하시면 돼요. 신청하시는 분들 전부 다 US 시리즌인지 이거 물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no라고 답을 하시고 시민권자는 yes라고 하시면 돼요. 가족 중에서 영주권자가 한 분이라도 있으면 여기에 no라고 하시면 돼요. 영주권자분이나 시민권자분이나 전부 다 여기 해당이 되면은 가족 구성원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ontinue 누르시는데 만약에 US 시리즌이다 그러면은 패스포트를 입력하라는 건 나오지 않는데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나오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18세 이상의 대학생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에요. yes, no로 답하시면 돼요. 저는 no라고 답을 할 거예요. 인컴에 대한 프루프를 증빙을 해야 되는데 30일 이내의 것만 증빙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9월 4일까지 실업수당 받으신 후에 그 뒤에 아무런 수입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뒤에 어떻게 첨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Continue 누르시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영업을 포함해서 직장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yes, no로 답하시면 되고 만약에 몇 명이 직장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거기 숫자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직장이 없는 걸로
선택을 해서 답을 해볼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은 갖고 있는데 현재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yes라고 하라는 거예요. 혹여 자영업자분인데 뭐 샷다운 명령이라든지 어떤 기타 다른 이유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임시적으로 일을 못 하시는 분들도 직업이 있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30일 내에 자영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독립계약자 이렇게 일을 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버 드라이버, 리프트 드라이버, 도어 대시하는 분들 혹은 기타 다른 걸로 인해서 1099 받는 분들도 모두 포함해서 여기에 수입이 있다면 yes, 30일 이상 수입이 없다면 no라고 답하시면 돼요. 30일 내에 누구든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직장을 잃은 적이 있느냐 거기에 30일 이상이었으면 그냥 no라고 하시면 돼요. 30일 내면은 yes라고 답하시고요. 여기에는 영어로 does라고 나와 있거든요. did라고 안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보셔야 돼요. 올해 9월 4일 날 다 끊기신 분들은 지금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답을 no라고 하시면 됩니다.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계신다면은 로그인 하시면은 weekly benefit 금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금액을 적으시면 돼요. 가령 여러분들이 위클리 베네핏이 450불로 산정됐다 그러면 450불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뭐 기타 더 추가로 적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적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블랭크로 패스하실 수 있습니다. Continue 누르면 30일 내에 일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 세금 공제 전에 총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Continue 누르시면은 자영업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지금 얼마이다라는 게 이렇게 표기가 돼요. 한 푼도 못 벌었으면 그냥 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맞는지 yes, no로 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Continue 누르시면은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no라고 하면 이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소셜연금이나 SSDI 뭐 이런 거 받는지. 그런데 이전에는 이게 총 나왔었는데 지금 새로운 화면에는 SSA라든지 이런 거를 묻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매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답을 하시면 돼요. 여기 수입에는 SSA 아시죠? SSDI도 아실 거예요. SDI는 EDD에서 주는 장애수당이에요. 이것도 포함하라는 거고 월커스컴 산재보험도 포함하라는 거예요. 펜션 즉 401K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연금 받는 것도 포함되고요. 가족들한테 캐시로 매달 얼마씩 받는 것도 포함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수입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 차일드 서포트 받는 거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하시는 분이 차일드 서포트 즉 양육비잖아요. 이거 법원에서 명령 받아서 주고 있는 분이 있는지 그거 질문이에요. 그래서 있으면 yes, 없으면 no. 현재 갖고 계시는 캐시머니 혹은 체킹 어카운트나 세이빙 어카운트에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래서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인지 금액을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금액이 많으면 아무래도 칼프레시 자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 화면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이렇게 서머리로 나와요. 그래서 맞으면 this looks correct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여기 데이터가 틀렸으면 change my answer 해가지고 다시 그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is looks correct 누르시면은 그 다음 화면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continue 눌러볼게요. 경비 나가는 것도 여기 얼마가 나가는지 가령 3,000불을 버는데 경비가 3,000불 나가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널리시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ntinue 눌러보시면은 월 렌트비나 모게지 페이먼트 내는 거 있으면은 그 월 내는 금액을 적으시면 되고 만약에 페이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지로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continue 누르시면 유틸리티 내는 게 있는지 묻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셀폰 요금 내는 거 히링이면은 여기에서 가스 요금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쿨링이면은 전기로 보통 쿨링하니까 전기 요금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기타 뭐 워러라든지 소에지라든지 가베이지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건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데이터 뭐 업로드하라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질문으로만 가는 거예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None of the above 맨 밑에 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Continue.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베이비스터 비용도 있을 거고 또 어르신을 모시고 살면은 어덜트 데이케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해당되는 비용이 나가는지 yes, no로 답하시면 됩니다. 월 렌트비 한 1,800불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그리고 밑에 유틸리티 낸다고 돼 있으면 얼마씩 내는지 그 금액을 적는 거는 없습니다. 렌트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정보가 맞으면 이 그린색 This looks correct 누르시고 틀리면 Change my answer 이거 누르신 다음에 다시 정정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EBT 카드 부양가족 총 얼마가 나오는지 예상 금액이 나와요. 월 지금 2명으로 했을 때 450불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L리스트니까. 근데 1인일 경우에는 한 250불 정도니까 한 450에서 500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좌가 가족이 2명이면 EBT 카드가 각각 따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Continue 눌러볼까요? 수입이 너무 없고 부양가족이 좀 있는 분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싱이 expedite 급속으로 처리는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3일 정도 프로세싱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받는 분들 보면 한 2주 정도 소요되고 있더라고요. 개인정보 입력 시작할 거예요. Continue 누르시면은 아이디 상에 first name과 last name 적으시고 밑에는 생년월일 입력하시는데 생년월일이 가령 1970년 3월 15일 생이다 그러면 바로 밑에는 월을 넣기 때문에 03을 누르시면 되고 두 번째 가운데는 day 15일이니까 15 그리고 밑에는 이어니까 1970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남자분이면 우에 메일, 여자분이면 밑에 female 넣으시고 밑에는 소셜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continue 누르시면 돼요. 자격 심사에 대해서 인터뷰 전화를 하기 때문에 컨택 가능한 전화번호 적으시면 돼요. 위에 전화번호 한번 적고 밑에는 다시 한번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컨택 이메일 적으시고요. 맨 밑에는 원하는 랭귀지인데 코리안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를 하는 분이 자격 심사를 하러 전화할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이라고 해놓으시고 컨티뉴 누르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렌트하거나 아니면 자기 집을 사시는 분들은 맨 위에 임시로 친구나 가족한테 지금 기거하고 계신 분은 두 번째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Continue. 거주하고 계시는 집 주소 적으시면 돼요. 위에는 어드레스 적고 밑에 도시 그리고 밑에 우편번호 적으시면 되고 밑에는 정보 받을 때 이 이메일로 받겠느냐 그래서 yes 답하시면은 등록하신 이메일 혹은 다른 이메일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어가 안 되시거나 이래서 자녀분들 도움 받는 분들은 다른 분 이메일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no 이렇게 하고 different 이메일 쓰겠다고 두 번째 클릭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그냥 yes 하신 다음에 나중에 forwarding 해도 되니까 본인 이메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ntinue. 가족 구성원 이렇게 리스트 이름 나오죠. 추가하실 것 같으면은 add another person 해서 추가하시면 되고 잘못 입력된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은 remove 눌러서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보가 맞으면은 this looks correct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 가족 정보 입력하는 거예요. 생년월일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위에 월, 날짜, 이어, 그 다음에 밑에는 여잔지 남자인지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소셜 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셜 번호가 없으면 여기는 빈 공간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Continue 누르시면은 자격 심사를 위해서 30분 정도 인터뷰를 할 거예요. 카운티 오피스에서 전화하거든요. 그래서 오전 8시부터 저녁 5시 사이에 편안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통 시간을 만약에 오전에 원하시는지 오후에 원하시는지 이렇게 AM, PM으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쓰신 다음에 Continue 누르시면은 프레시 진행 과정을 이메일로 노리스 받겠다고 해놓으면은 이렇게 이메일로 오는데 텍스트 메시지 마크 안 해도 문자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Continue 누르시면은
여기까지 등록한 거에 대해서 이메일로 컨펌이 올 거예요. 그걸 링크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컨티뉴 누르시면은 칼프레시 신청하는데 누구 다른 분이 도와줄 분을 정하실 수도 있어요. 뭐 영어가 안 되거나 서류를 보기가 힘들거나 그러면 여러분 대신 전화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도움 주는 분이 계시는 경우를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인터뷰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정보도 적어야 돼요. Yes라고 누르시면은 이 다음 질문은 칼프레시, 그러니까 EBT 카드죠. 이거를 대신 수령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Yes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No라고 답하셔도 돼요. 카드는 직접 받으시되 기타 다른 문제 때문에 통화하고 이러는 것만 승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Yes라고 하시면은 도와주는 분이 뭐 카드를 직접 수령을 하거나 혹은 전화를 해도 그 아이디 베리파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미리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는 분의 first name, 두 번째 last name, 세 번째는 안 적으셔도 돼요. 보통 기관 같은 데에서 하실 때는 그 기관 이름을 적는데 개인이 도와줄 경우에는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밑에 도와주는 분의 연락처, 그 밑에는 이제 도와주는 분의 이메일 주소예요. 이건 옵셔널인데 입력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Continue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 사정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걸 적으시면 돼요. 가령 듣는 거를 들을 수 없어서 문자로만 주고받아야 되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죠. 왜냐면 전화로 해도 인터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또 인터뷰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 적으시고 기타 별다른 내용이 없는 분들은 여기 내용을 빈 공간으로 두시면 됩니다. Continue. 어플리케이션 이게 동의서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I agree 하고 continue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 내용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거 가짜로 신청하면 법적 처벌 받는다. 뭐 그런 기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당하게 받으시는 거이기 때문에 그냥 agree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I agree 하고 continue 누르면은 이제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full legal name 넣으시면 돼요. 가령 김복순님이면은 복순 킴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게 e-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ign and Submit Application을 누르시면은 30일 내에 증빙 서류를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신청할 때부터 바로 서류를 업로드 다 끝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빨리 되겠죠. Continue 누르시면은 이제 서류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쭉 밑에 내려보시면 이제 아이디 업로드 하셔야 되고 30일 내에 급여 수입 있는 분들은 그 증빙 서류 제출하시고 집 렌트비 낸다고 적으신 분들은 렌트 계약서 업로드 하시면 돼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아이디 업로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Submit Proof Here라고 되어 있는 데 있거든요. 여기 눌러서 업로드 하시면 돼요.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는 Pick a file from this computer라고 해서 클릭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려면 밑에 Use your smartphone camera 그래서 그걸로 클릭하신 다음에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아이디로는 드라이브 라이센스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생년월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내용하고 이름하고 다 매칭되게끔 그 다음에 다 업로드 됐으면 Done with ID 여기 맨 아래 그린색 박스 누르시면 돼요. 미국 시민권자라고 했을 때는 이 화면이 안 나오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라고 표기했을 경우에는 이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업로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pick up file from this computer 이렇게 누르시면은요. 파일을 여러 개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 앞면 그리고 뒷면도 반드시 업로드를 하세요. 항상 영주권을 원할 때는 앞, 뒤가 다 필요해요. 왜냐면 뒤에 중요한 숫자 정보가 있거든요. 다 끝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 누르시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서류 업로드 안 할 경우에는 인터뷰하고 또 서류 보내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될 거예요. 30일 이내에 직장에서 일을 해서 급여를 받은 게 있다면은 픽업 파일 여기 눌러가지고 페이스톱을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실업수당 다 받고 계시고 지금 일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30일 이상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맨 밑에 Nothing to submit now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렌트비가 얼마 나간다라고 적으신 분들은 여기 파일에 렌트 리스 계약서를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렌트 리스 계약서는요, 이 파일 자체가 10페이지 이상 업로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페이지를 업로드 하시면 되냐면은 맨 앞 페이지에 집주인, 세입자 이름, 그리고 월 렌트비가 얼마고 매달 언제 낸다는 내용이 나온 페이지가 보통 있어요. 그 페이지하고 맨 마지막 장에 건물주와 세입자가 날짜하고 사인, 이름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두 페이지만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렌트 계약서가 따로 없고 뭐 렌트비 내는 분이 없다 그러면은 Nothing to submit now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근데 렌트 있는 분들은 반드시 리스 계약서 2장은 업로드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태치가 됐죠? 그럼 맨 밑에 Done with housing expenses 이거 그린 박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도와주는 분 이름 등록하신 분들은 도와주는 분의 아이디도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도와주는 분이 없으면 이 화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분의 드라이버 라이센스 업로드 하시면은요, 맨 밑에 Done with helper ID라고 클릭하시면 돼요. 추가로 서류 업로드 하실 분들은 여기 하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영주권 리뉴는 해놨는데 컨펌은 됐는데 카드가 expired 된 거 있는 분들은 영주권 앞뒤로 업로드 했지만 그게 expired 됐잖아요. 그러면 그 리뉴한 페이퍼 그 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시민권자분들 선거하는 거 등록하겠느냐 그건데 꼭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No, I don't want to register 맨 밑에 누르셔가지고 Continue 넘기셔도 돼요. 그럼 이제 다 서밋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문자로 이렇게 옵니다. 신청을 하면 각 이제 거주하시는 카운티로 어플리케이션이 접수가 되는 거고요. 카운티에서 보통 10일 내에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블락된 넘버 혹은 리스트가 나온 거, 언론 번호죠. 콜러 아이디가 안 나오는 번호. 그런 번호로 전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픽업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컨퍼메이션 번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번호 만약에 그쪽에서 전화했는데 의심이 되면은 컨퍼메이션 넘버 한번 다시 한번 네가 갖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꼭 전화 받으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해당하는 거고요. LA는 조금 달라요. 내용이. LA 신청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와요. 카이프레시 어플리케이션을 LA 카운티로 보냈고 어플리케이션 그 컨퍼메이션 넘버가 몇 번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30분 인터뷰 하기 위해서 문자로 어떻게 할 건지 그 지시서를 보내주겠다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인터뷰를 하려면은 전화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냥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은요, 이게 2달, 석 달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A 같은 경우에는 LA 카운티는 이렇게 이메일로도 안내가 와요. 그래서 컨택할 수 있는 전화번호 나오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고요. 토요일도 전화를 받아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전화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빨리 인터뷰가 통과가 되고 그래야 EBT 카드가 빨리 발급이 되는 거예요. EBT 카드 발급되는 시간만 해도 한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어프로브를 받는 게 우선이에요. 혹시라도 이미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카드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케이스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번호 주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좀 독촉을 해보세요.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수당이 이제 다 종료가 되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급한 대로 마켓비라도 좀 충당할 수 있도록 이 EBT 카드 신청을 좀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